내 자산도 내 몸도 건강해지는 시간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의 김호수입니다. 자, 오늘은 시청자분들 그중에서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지만 정확히 알고 있지 않은 알기 어려운 그런 주제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정책 자금의 타이밍과 방향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정책 자금은 언제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 게 옳은 방법일지, 또 신용 점수가 낮아도 정책 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여부들 현실적인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 자금에 관련된 하나부터 10까지, A부터 Z까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전문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먼저 화면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만나보신 세 분의 전문가를 함께 만나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랏돈 기업심사관 김민수 심사관님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대표님들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목표로 함께합니다. 나랏돈 인증 기업심사관 김민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민수 심사관님 이어서 이번에는 역시 나랏돈 인증 기업심사관 이태영 심사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네,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사업에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정부 지원 정책 지원과 함께하는 나랏돈 인증 기업 심사관 이태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나랏돈 인증 기업심사관 전윤지 심사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험이 쌓여 디테일이 됩니다. 실내로 만든 든든한 조력자, 나랏돈 인증 기업심사관 전윤지입니다. 네, 자, 이렇게 세 분의 심사관님과 함께 정책 자금 과연 어떻게 받고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지 하나부터 10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시청자분의 사연을 보면서 시청자분의 사연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함께 이 전문가님들과 해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시청자분의 사연부터 먼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동차 부품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중국산 부품 소비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가격 경쟁이 심해졌고 그 영향으로 매출이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예전처럼 물량으로 버티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은행 대출도 알아보고는 있는데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로워서 선뜻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던 중에 같이 모임을 하는 지인이 정책 자금으로 당장 필요한 자금을 마련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정책 자금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이미 상황이 많이 어려워진 지금도 신청이 가능한 건지, 정책 자금이 은행 대출처럼 바로 실행되는 건지, 그리고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분의 사연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동차 부품 사업을 하시는데 부품 쪽에, 자동차 부품 쪽에도 요즘 중국산 싼 제품들이 많이 들어오나 봐요. 이래서 좀 힘드신 상황인 것 같은데 김민수 심사관님께 좀 도움을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이 아무래도 좀 지금 사업적으로 힘든 상황인데 이럴 때 정책 자금 신청을 해도 괜찮은 건지 이게 또 궁금하실 것 같고, 이렇게 급하게 신청할 때 놓치거나 당황하시는 부분이 분명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정책 자금은 구조 자체가 급할수록 불리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사를 할 때 대표님들이 이제 급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네. 그 상황을 보면은 대부분 매출이 갑자기 줄었거나 또는 세금이나 인건비 같이 이런 부담적으로 많이 부담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통장 잔고도 빠르게 줄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는 심사 기준에서 보면 이미 여러 개의 위험 신호가 동시에 켜진 상황인 거죠. 그런데 정책자금 심사는
지금 당장 힘든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기업이 버틸 수 있는가, 성장할 수 있는가를 보고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급한 상태에서는 매출 하락, 현금 흐름 악화,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계획들이 서류상으로 한꺼번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게다가 급할수록 사업계획 정리는 미뤄지고 자금 사용 목적도 일단 버티기 위해서처럼 두루뭉술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심사에서는 왜 이 자금이 필요한지 모르겠네. 그리고 이 자금이 들어가면 사업이 뭐가 달라지지? 이런 평가들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자금은 단순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이 자금으로 무엇을 개선할 거고 어떤 구조를 더 건강하게 만들 것인지 이 부분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한 상황에서는 이 논리 자체를 만들 시간도 없고 그래서 부결이 나거나 설령 승인이 되더라도 조건이 나빠지는 거죠. 반대로 여유가 있을 때 미리 준비를 한다라면 심사 과정에서 이 업체는 정말 관리가 되고 있구나 이렇게 좋은 신호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대표님들이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상황이 안 좋아졌으니까 정책자금으로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정책자금은 그런 목적의 자금이 절대 아닙니다. 심사기관 입장에서는 이 돈이 들어갔을 때 이 업체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급한 상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미리 준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책자금은 이미 힘들어진 상태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질 가능성이 보이는 순간 미리미리 구조를 점검하고 준비를 해야 하는 자금입니다. 그래서 정책자금은 갑자기 아플 때 응급실에 가서 하는 치료가 아니라 아프기 전에 정기검진을 미리미리 받는 것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급할 때 이런 급한 자금을 얻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미리 좀 준비를 하면 좋을 텐데 그래서 다음 이야기 나눠볼 이태용 심사관님과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 정책자금으로 위기를 좀 넘긴 그런 사례도 있다라는 걸 좀 확인을 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밑에 좀 나가고 있는데 차량 교체를 대비해서 미리 정책자금 요건을 준비해서 어려운 상황을 정책자금으로 넘겼다라고 하신 운송업체를 운영하시는 박 대표님의 사연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소상공인 분들이나 자영업자 분들이 당장 급하지 않으니까 정책자금을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심사를 하시는 심사관님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미리 준비한 업체랑 그렇지 않은 업체랑 어떤 차이가 좀 있는지 그리고 정책자금을 아까도 뭐 설명을 해주셨지만 단순히 그냥 버티는 자금으로 쓰는 게 아니라 어떤 관점으로 저희가 보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정책자금을 미리 준비하면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조건 자체도 있지만 심사 과정의 속도와 안전성입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준 사례가 최근에 있었던 경남 지역 운송업체 박 대표님의 사례인데요. 이 업체는 노후화된 차량이 많아서 언젠가는 차량 교체가 필요하다는 걸 대표님께서 이미 인지하고 계셨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장 정책자금을 신청하진 않았지만 필요해질 시기를 이미 염두에 두고 정책자금 심사 기준에 맞춰서 재무 상태와 거래 구조를 미리 점검해 두셨습니다. 매출 흐름은 안정적인지 거래처가 특정한 곳에 한 군데에서 이제 과도하게 몰려 있는 건 아닌지 재무제표에서 심사 시 불리하게 보일 만한 요소는 없는지 실제 심사를 받는다는 기준으로 하나씩 정리를 해두셨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정책자금은 신청하는 순간에만 준비한다고 바로 되는 자금은 아니라 그 이전부터의 상태가 함께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에 주력 차량 한 대가 예기치 못해 사고로 운행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차량 교체 자금이 필요했던 상황이었는데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급하게 자금을 알아보거나 요건이 맞지 않으면 추가 설명 자료 요청 반복되면서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사업장 입장에서는 그 시간 자체도 큰 부담이고 리스크로 다가오죠. 근데 이 업체는 달랐습니다. 이미 심사 기준에 맞춰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인데요. 추가적인 소명이나 복잡한 설명 없이 심사가 진행될 수 있었고요. 심사관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 자금 요청은 갑작스럽게 생긴 위기 자금을 막는 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계획되어 있던 차량 교체를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였으나 심사 분위기와 속도는 확연히 달랐고요.
결과적으로 이 업체는 정책자금을 비교적 빠르게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차량 교체도 제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사업 운영에 큰 공백 없이 흐름을 이어갈 수 있었던 건데요. 이 사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정책자금을 미리 준비해두면 위기가 왔을 때 대응 방식 자체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급해져서 서두르는 자금이 아니라 계획된 자금을 실행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조건도 안정적이고 심사 과정도 훨씬 수월했습니다. 그래서 정책자금은 문제가 터진 뒤에 찾는 자금이 아니라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미리 알고 대비하는 자금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이 항상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미리 준비된 정책자금은 사업을 지켜주는 안전장치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 점이 바로 정책자금을 미리 준비했을 때 조건과 결과가 달라지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전윤지 심사관님과 계속 또 이야기를 이어갈 텐데 이번에도 뭐 앞서서와 비슷한 사례예요. 정책 자금을 활용해서 또 역시 어려운 상황을 좀 극복하신 식품 제조업을 하신 오히려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지렛대 역할이 되어서 기회로 성장을 바꾼 임 대표님의 사연인데 그러면 이제 심사관님 입장에서 역시 뭐 비슷한 질문인데 이렇게 미리 사전에 준비한 기업과 상황이 악화된 상황에서 뭐 급하게 찾아온 정책 자금을 요청하는 이런 기업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실제로 정책 자금을 정말 잘 활용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곳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돈이 급해서 정책 자금을 찾은 게 아니라 앞으로의 상황을 미리 내다보고 준비했다는 점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인접한 곳에 육개장을 파는 집이 두 곳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 집은 아직 손님이 많지 않을 때 미리 육수를 끓여두고 고기도 미리 손질해 놓았습니다. 손님이 몰리게 되면 바로 뜨끈하게 육개장이 나가죠. 반면 다른 집은 손님이 몰린 뒤에야 육수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이 두 곳 중 어디에 손님이 더 몰릴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으셔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정책 자금도 똑같습니다. 급해졌을 때 찾는 자금과 미리 준비해둔 자금,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앞서 말씀드린 업체도 그런 사례입니다. 경기도 화성에서 캔디류를 소량 생산하는 식품 제조 업체였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사업을 한 단계 키우기에는 공장이 좁아 만들어진 제품을 보관할 공간이 부족했고 또 작업 중에 다른 작업자가 새롭게 일을 시작하면 동선이 꼬여 중간에 일의 흐름을 멈춰야 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업무의 흐름이 끊겨서 굉장히 비효율적인 상황이었죠. 판매는 비교적 안정적이었지만 공간 부족으로 물량의 추가 생산이나 수출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의 확장에는 한계가 분명해 보였는데요. 이 업체는 문제가 터진 뒤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 회사가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렵다. 이런 정확한 판단으로 정책 자금을 미리 준비했고 이 선택이 이후 사업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 기업도 처음부터 자본이 많고 큰 공장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 절대 아닙니다. 흔한 5인 미만의 정형적인 소규모 식품 제조 업체가 빠른 판단과 실행으로 현재는 해외 수출이 가능한 큰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정책 자금을 활용해 임대 공장이 아닌 새롭게 공장을 신축했고 동시에 수출을 위한 인증까지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생산은 훨씬 안정됐고 바이어 신뢰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5인 미만의 소규모 식품 제조 업체가 좋은 선택으로 연매출 100억대의 해외 수출 기업으로 완벽하게 변신한 거죠. 얼마를 받았느냐보다 언제, 어디에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느냐가 관건입니다. 정책 자금을 단순히 위기를 넘기는 데 쓰느냐 아니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전략으로 쓰느냐 이에 따라 사업의 성패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포인트는 정책 자금을 운영 자금처럼 소모하지 않고 사업의 구조를 바꾸는 데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오지만 그 기회를 실제 성과로 만드는 건 미리 만들어둔 구조와 그때그때의 선택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이 비교적 안정적일 때 미리 정책 자금을 준비하셔야 좋은 결과를 만드실 수 있다는 걸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청자분들의 사연을 보니까 위기가 닥쳤을 때 정책 자금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고 미래 사업 계획을 대비하면서 그걸 발판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또 시청자분의 사연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이번에는 정책 자금을 어떻게 써야 잘 쓸 수 있을지 올바른 사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청자분의 사연부터 확인하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교육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지금 정책 자금을 신청해서 현재 심사 중인데요. 이 자금을 꼭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지, 운영비로도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연체 없이 성실하게 상환했을 때 어떤 점이 도움이 되는지, 정책 자금을 어떻게 써야 사업이 성장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자, 두 번째 또 시청자분의 사연, 영어 교육 서비스업을 운영하시는 개인 사업자분이신데 정책 자금을 신청해 놓고 요 대기를 하고 계세요. 결과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쓸지를 좀 준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김민수 심사위원님께 좀 여쭤볼 텐데요. 자, 이 정책 자금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게 기준이 명확히 있는 건지 또 요걸 사용할 때 대표님들이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 건가요? 정책 자금의 경우는 네. 완전히 자유롭게 써도 되는 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딱 이렇게만 써야 된다. 이렇게 정해진 정답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분명한 기준은 있죠. 많은 대표님들이 정책 자금을 단순히 운영 자금으로 쓰면 안 되는지, 월 고정비 같은 이런 고정금으로 납부하면 안 되는지 이 질문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책 자금 심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어디에 쓰느냐보다 왜 그 용도로 써야 하는지입니다. 이 자금으로 회사의 어떤 부분을 개선을 할 것인지, 그래서 사업 구조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이 부분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거나 고금리 대출을 정리해서 현금 흐름을 안정시키는 것처럼 자금 사용 이후의 결과가 그려지는 계획이 필요한 거죠. 단순히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운영비가 부족합니다. 이런 설명만으로는 심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려운 거죠. 반드시 왜 지금 이 자금이 필요한지와 그리고 이 자금이 들어간 이후 회사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이 부분이 함께 설명이 돼야 됩니다. 특히 그 사례에 나온 이 대표님처럼 영어 교육 서비스업을 운영하시는 경우라면 단순히 운영 비용 충당보다는 커리큘럼의 고도화, 강사 운영 구조의 개선, 수강생 유입을 늘리기 위한 마케팅처럼 이렇게 매출과 직접 연결되는 사용 계획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거죠. 정책자금 심사에서는 이 돈으로 사업이 오래 버틸 수 있는가 이 부분을 보는 게 아니고요. 이 돈으로 사업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사용 계획이 구체적일수록 정책 자금은 단순한 대출이 아니라 사업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투자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결국 정책 자금은 단순하게 오늘 하루를 넘기기 위한 돈이 아니라 앞으로 몇 년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성장하기 위한 방향에 맞춰서 사용해야 되는 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책 자금을 사용하는 기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이태영 심사관님과 또 한 분의 시청자분의 사례를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 이번에는 청소용역 사업을 하시는 이 한 대표님이신데 정책 자금을 성실히 상환을 하셔가지고 요 상환한 이력이 좋은 평가를 받아서 추가 자금을 또 받게 됐다라는 그런 사연을 주셨어요. 그러면 심사관님이 보실 때 심사관의 입장에서 이 정책 자금을 연체 없이 잘 상환한 기록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이 이력이 앞으로 또 추후에 정책 자금 심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어떤 영향을 주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질문은 대표님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책 자금을 성실하게 상환한 이력은 실제로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정책임도 단순히 돈을 빌리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금융 이력으로 명확하게 기록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 이력은 다음 정책점 심사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사례가 서울에서 청소 용역업을 운영하던 한 대표님의 사례입니다. 이 대표님은 기존에 받은 정책 자금을 매달 단 한 번도 없이 연체 없이 성실하게 상환해 오셨고요.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았지만 정해진 일정대로 꾸준히 갚았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자금 사용도 처음 계획한 범위 안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계셨고요. 그러던 중에 대형 건물 관리 계약을 새로 수주하게 되셨습니다. 사업이 정말 잘 풀리신 거죠. 덕분에 이제 규모가 커지다 보니 청소 장비를 추가로 구입해야 했고 인력도 더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추가 자금이 필요한 시점이었는데요. 이때 대표님이 다시 정책 자금을 검토하게 되셨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부분은 그동안의 상환 이력이었습니다. 연체 없이 성실하게 갚아온 기록이 이미 내부적으로 좋은 평가로 남아 있었기 때문인데요. 심사관 입장에서는 이 대표님을 처음 보는 사업자가 아니라 이미 한번 검증이 끝난 사업자로 보게 됩니다. 이 회사는 자금을 맡겨도 관리와 상환이 잘 된다는 신뢰가 쌓여있는 상태인 거죠. 그 결과 추가 정책 자금을 비교적 좋은 조건으로 연계받을 수 있었고요. 심사 과정도 훨씬 수월하고 빨랐습니다. 필요한 시점에 자금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었던 건데 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정책 자금을 잘 갚았다는 사실이 단순히 빚을 줄였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동안의 상환 과정 자체가 대표님의 사업 신뢰도를 쌓아준 셈입니다. 그래서 정책 자금은 한 번 받고 끝나는 자금이 아니라 잘 쓰고 잘 갚을수록 다음 기회에서 조건이 더 좋아지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정책 자금을 성실하게 상환한다는 건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내 사업이 금융기관에서 어떻게 평가받는지를 차곡차곡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점을 이용하시면 정책 자금을 대하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정책 자금도 어쨌든 상환을 차근차근 잘 해나가면 분명히 다음에 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번엔 전윤지 심사관님과 또 한 분의 시청자분의 사연을 함께 공유를 해볼 텐데, 자, 이번에는 식품유통업 하시는 고 대표님이신데, 이 물량이 더 주문이 늘어나서 이걸 더 추가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정책 자금을 잘 활용해서 생산 라인을 업그레이드 했고 이러면서 또 사업이 더 한 단계 성장하는 기회를 얻으셨다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심사관님, 현장에서 아마 많은 업체들을 보시고 또 이야기도 나눠보시고 상담도 해보실 텐데 이렇게 사전 준비를 잘하면 확실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의 준비, 사업의 성패, 사전 준비가 어느 정도로 중요한지도 궁금하고, 또 정책 자금을 성장 과정에서 사업하시는 사업자분들이 어떤 관점으로 좀 바라봐야 되는 걸까요? 네, 제가 현장에서 많은 업체를 보면요. 사업 성장은 어느 날 갑자기 큰 기회가 생겨서 한 번에 확 커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네네. 장마를 대비해서 지붕을 미리 손봐 두었느냐, 아니면 장맛비가 쏟아진 뒤에 급하게 물을 펴내느냐 차이이죠. 물량이 늘고 거래처가 커졌을 때 바로 대응할 수 있는지, 또 생산 물량이 갑자기 늘어나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나 원부 재료 등의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이런 준비들이 성장을 결정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소스와 치킨물을 납품하고 계신 고 대표님의 사례를 보면요. 이곳은 식품 제조 업체와 유통업을 함께 운영하고 계신 곳이었어요. 프랜차이즈 성장에 맞춰 제조업도 함께 성장한 사례로 프랜차이즈 초기부터 어려움을 함께 해온 곳입니다. 제품의 품질이 좋아 가맹점 수가 늘어날수록 납품의 물량도 자연스럽게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지점은 계속 늘어나는데 기존 생산 라인으로는 물량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겁니다. 이때 대표님이 고민했던 건 더 버틸 수 있을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성장 속도를 따라갈 수 있을지였습니다. 정책 자금을 활용해 생산 라인을 보강했고 설비를 추가하면서 생산 효율을 먼저 끌어올렸습니다. 물량이 갑자기 늘어나도 감당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자 오히려 추가 납품 요청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납기 불안이 사라졌고 프랜차이즈 본사와 더 두터운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물량이 늘어도 감당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자 오히려 추가 납품 요청까지 이어졌는데요. 성장으로 인해 생길 병목을 미리 예상하고 준비한 것이 신의 한 수였습니다. 내 사업을 더 잘 성장시키려면 정책 자금을 위기 대응용이 아닌 성장을 위한 구조를 만드는 데 사용하셔야 합니다. 고 대표님처럼 정책 자금을 통해 속도를 맞춘 사례는 현장에서 너무 많습니다. 저는 준비된 사업만이 큰 성과를 선물로 받는다는 걸 매번 현장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어떻게 정책 자금을 잘 받을 수 있을지
어떤 조건에서 받을 수 있을지 잘 이 심사관님들의 말씀을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또 다음 주제로 이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정책 자금을 어떤 상황에서 받는 것이 유리한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볼 텐데요. 역시 시청자분의 사연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화면으로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식품 유통업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몇 년 동안은 거래처도 안정적이었고 크게 문제 없이 사업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주요 거래처가 많이 폐업을 하고 발주가 줄어서 예전만큼의 매출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제야 자금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인건비, 임대료는 그대로 나가는데 매출이 줄어드니까 통장 잔고가 빠르게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야 정책 자금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매출이 떨어진 시점에 정책 자금을 신청하면 심사에서 불리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매출이 잘 나올 때 미리 정책 자금을 준비해 두는 게 더 좋다고 하던데 어느 타이밍에 맞는 건지 알려주세요. 자, 시청자분의 사연을 확인을 해봤는데 최근에 조금 사업이 힘들어지셔서 이제 자금을 좀 압박을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힘들 때 받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사업이 잘 되고 있을 때 미리미리 받아두는 게 좋은 건지 이게 궁금해지신 것 같아요. 자, 김민수 심사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정책 자금을 사업이 한참 잘 될 때는 내가 자금 걱정이 별로 없으니까 뭐 나중에 신청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우리 요 시청자 사연의 시청자분처럼 매출이 떨어진 상태에서 정책 자금을 신청을 하면은 실제로 심사에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상당히 불리해질 수 있는데요. 많은 대표님들이 정책 자금을 사업이 힘들어졌을 때 매출이 떨어졌으니까 얼른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실 정책 자금은 망한 다음에 받는 돈이 아니라 잘 될 때 미리 준비하는 돈에 더 가깝습니다. 그 이유는 정책 자금은 일반 은행 대출보다 금리도 낮고 여러 조건이 좋은 대신에 기업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가능성을 굉장히 꼼꼼하게 봅니다. 그래서 매출이 떨어진 상태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 시작부터 시선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출이 떨어진 상태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 기관에서는 이 회사는 지금 하락세구나, 자금을 줘도 상환이 힘들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간부터 정책 자금은 기업을 도와주는 자금이 아니라 상환 리스크가 있는 자금으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반대로 매출이 유지가 되고 있거나 큰 성장은 아니더라도 안정적으로 버티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 심사기관의 시선은 달라지는 거죠. 지금 자금을 투입을 하면 이 회사는 더 성장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평가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거는 매출이 한번 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된다는 의미는 또 아닙니다. 문제는 왜 매출이 떨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회복할 계획이 있는지입니다. 이 식품 유통업처럼 매출 변동이 거래처 상황에 바로 영향을 받는 경우는 매출이 떨어진 시점에 정책 자금을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에서는 그 원인보다 결과부터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매출이 줄어든 상태라는 건 심사 기준상 리스크가 발생한 이유로 보게 되는 거고 이때는 이 자금이 성장에 도움이 될까 이 부분보다 상환이 가능한지부터 검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즉 매출이 떨어진 시점에 신청을 하게 되면 기관에서는 정책 자금이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 자금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위기를 넘기기 위한 위기 대응 자금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책 자금은 불이 난 다음에 끄는 소방 호스가 아니라 불이 나기 전에 미리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에 가깝습니다. 불이 크게 나고 나서 찾는 자금이 아니라 불이 나지 않도록 혹시나 이미 불이 났더라도 더 번지지 않도록 이렇게 준비하는 자금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책 자금은 힘들어졌을 때 찾는 돈이 아닌 힘들어지지 않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돈인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분명합니다. 매출이 이미 크게 떨어진 뒤에 신청을 하게 되면 부결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고 조건도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타이밍은 매출이 떨어진 뒤가 아니라 떨어질 가능성이 보이기 전 아직 숨이 붙어 있고
선택지가 많이 남아있을 때입니다. 그 시점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그게 정책 자금을 가장 유리하게 활용하는 방법이고 사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전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 정책 자금이 불을 끄는 소화기가 아니라 미리 대비하는 스프링클러 같은 거다라고 말씀해 주신 게 아마 시청자분들의 귀에도 쏙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태영 심사관님과 또 이어가 보면 말씀을 아까 앞에서 우리가 들은 것처럼 결국에는 힘들어졌을 때 찾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잘 될 때 준비하는 게 중요한 전략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접근을 할 때 어떤 상황에 도움이 되고 또 정책 자금을 어떻게 잘 활용하면 이렇게 사업이 잘 되고 있을 때 한 번 더 부스팅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 전략으로 이어질 수가 있을까요? 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회사 재무 상태가 건강할 때 오히려 정책 자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현장에서 보면 많은 대표님들께서 조금 더 버텨보다가 힘들어지면 그때 받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책 자금은 잘 될 때 잘 준비할수록 조건도 좋고 활용도도 훨씬 높아집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최근에 상담했던 온라인 의류 판매 대표님 사례인데요. 이 대표님은 SNS에 영향력이 상당했었고 그에 맞춰 매출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잘 나가는 사업처럼 보였지만 대표님은 항상 고민에 빠져 있으셨습니다. 바로 늘어나는 수요와 재고와 물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잘 팔릴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재고가 부족해서 판매를 조기에 종료하거나 아예 기회를 놓쳐서 일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건 매출이 안 나와서가 아니라 준비가 부족해서 성장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대표님은 사업이 힘들어지면 받겠다가 아니라 지금 이 기회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 하셨습니다. 정책장을 미리 준비하신 과정에서 확보한 자금으로 재고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물류 시스템을 정비하면서 운용 구조를 먼저 정리하셨습니다. 단순히 돈을 빌린 게 아니라 성장을 감당할 수 있는 구조를 먼저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 결과 다음 시즌에는 물량 부족으로 놓쳤던 판매가 눈에 띄게 줄었고 매출도 이전 대비 2배 가까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런 사례는 굉장히 명확해 보입니다. 이 자금이 투입되면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사업 구조도 더 안정적으로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업 심사에서도 단순히 지금 당장이 어렵냐 아니냐 보다 이 자금이 투입됐을 때 회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정책 자금은 망한 회사를 살리기 위한 응급 자금이 아니라 이미 잘 운영되고 있는 회사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성장 자금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잘 되고 있을 때 흐름이 좋을 때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정책 자금 활용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이태영 심사관님도 말씀을 해주신 게 미리 준비를 해서 성장하고 있는 단계에서 정책 자금으로 한 번 더 레벨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는 게 가장 좋은 케이스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전윤지 심사관님께 또 사례를 보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 미용실 운영하시는 40대 여성 대표님이신데 매출이 줄어서 좀 힘든 상황인데 지금 역시 비슷한 고민이세요. 지금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데 신청을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회복을 하고 나서 받아야 되는 건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정책 자금을 신청하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타이밍 때문에 진짜 승인되고 승인 안 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가요? 네, 정책자금 심사를 하다 보면요. 대표님들 상황도 다 다르고 네. 업종도 다 다르지만 유독 반복적으로 듣게 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조금만 더 버텨보고요 라는 말인데요. 예, 제가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대 초반에 미용실을 운영하던 여성 대표님이셨는데요. 오래된 단골도 많고 겉으로 보기엔 잘 운영되는 매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높은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 때문에 현금 흐름이 점점 빠듯해지기 시작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비유하자면 차에 아직 기름은 남아있는데 계기판에 주유 경고 등이 막 들어오기 시작한 상태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 심사 당시에 대표님이 아직 괜찮아요. 나중에 정 안 되면 다시 연락드릴게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매출이 떨어지니 카드 사용이 늘었고 급한 돈을 메우기 위한 단기 대출도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몇 달 뒤에 정말 진짜 힘들어졌을 때 다시 자금을 신청했지만 그때는 이미 주유 경고등이 아니라 차가 멈추기 직전인 위험 구간에 들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대표님은 정책자금 심사가 거절되셨는데요. 반대로 같은 규모의 매장을 운영하고 계신 다른 대표님도 비슷한 시기에 정책자금을 신청하셨습니다. 이곳은 매출이 살짝 떨어지고 자금이 부족해지자마자 바로 정책자금을 검토하셨습니다. 자금 흐름이 흔들린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빠르게 움직이신 겁니다. 이 사업장은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두 사례의 차이는 실력도, 매출도, 가게 위치도 아니었습니다. 언제 움직였느냐, 타이밍 차이 하나였습니다.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면 조금만 더 버텨보고요 라는 말이 나오는 시점에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 매출이 있고 겉으로 보기엔 큰 문제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정확한 판단 시점이 자연스럽게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정책자금은 단순한 자금 융통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자금이 급해졌을 때 정책자금을 떠올리시지만 실제 심사에서 문제가 되는 건 필요한 금액의 액수보다는 신청 시기입니다. 재무제표가 아직 균형을 유지하고 있고 신용 흐름이 무너지기 전이라면 선택할 수 있는 자금의 폭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버텨보고요 라는 말이 나오는 시점부터 심사의 성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받을 수 있는 자금의 범위가 점점 줄어들고 선택은 가능한 방향이 아닌 남아있는 방향으로 좁아지게 됩니다. 사업장 상황이나 대표자 조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정책자금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혼자 판단하시는 것보다는 더 늦기 전에 전문가와 함께 현재 위치를 점검해 보시는 것이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청자분들의 사연을 통해서 또 정책자금과 관련된 방법들을 알아봤고요. 다음 또 시청자분의 사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용점수와 이 정책자금에 관계된 내용인데요. 사연을 먼저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음식점을 운영 중인 개인 사업자입니다. 과거에 매장이 잘 안 되던 시절에 카드 연체가 몇 차례 있었고 그 영향으로 현재 신용점수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 정책자금은 아예 안 되겠구나 싶은데 신용점수가 낮은 경우에도 정책자금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자, 이렇게 신용점수와 이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김민수 심사관님께 여쭤볼게요. 뭐 아무래도 좀 힘든 상황을 좀 극복하시느라 이렇게 연체가 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신용점수가 낮으면 아예 이 시청자분처럼 난 안 되겠지라고 지레 좀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실제로 신용점수가 낮으면 정책자금 되기가 힘든가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자금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다만 정확하게 좀 표현을 하자면요. 네네. 신용을 아예 안 보는 자금이 있는 게 아니라 신용의 비중이 낮은 자금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네. 이 차이를 처음부터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정책자금의 접근 자체가 어긋나기가 쉬운데요. 신용 비중이 낮다는 말은 신용 점수를 보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용 점수도 분명히 보지만 시중은행 대출처럼 신용 점수가 전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하게 평가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의미인데요. 대표적인 게 매출의 흐름이 얼마나 꾸준한지, 그리고 사업 구조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용 점수가 다소 낮더라도 최근 몇 년간 매출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면 그 기업을 대상으로 가능한 정책자금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 심사에서는 점수는 낮지만 사업 자체는 살아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많은 대표님들이 정책자금은 신용을 안 본다더라 이렇게 오해하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때부터는 이제 본인 상황과 맞지 않는 자금부터 무작정 신청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부결 이력만 계속해서 쌓이게 됩니다. 근데 이 부결 이력은 다음 심사에서도 그대로 남기 때문에 오히려 선택지를 더 좁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용이 낮을수록 중요한 거는 일단 한번 신청해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상황에서 신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작용하는 자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논리로 접근해야 가능한지를 먼저 정리하는 게 핵심입니다. 정책 자금은 점수 싸움이 아니라 바로 구조와 전략의 싸움인데요. 매출 흐름, 거래 구조, 사업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자금을 왜 쓰는지에 대한 논리가 맞아떨어질 때 신용이 낮아도 길은 분명히 열립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길이 있다 그래서 아무 길로나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상황에 맞는 길을 정확히 찾아 들어가는 것, 바로 이게 정책 자금을 제대로 활용하는 출발점입니다. 결국 정책 자금은 점수 싸움이 아니고 구조와 전략의 싸움인 거고, 신용이 낮아도 길은 분명히 있지만 절대로 아무 길이나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 김민수 심사관님이 말씀해 주신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태용 심사관님, 그러면 신용만 보는 건 아니다라고 앞에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신용보다 심사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보는 포인트를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걸 저희가 주로 봐야 될까요? 네,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이 질문도 현장에서 정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용도는 물론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관리가 돼 있어야 하는 요소인 건 분명한데요. 다만 정책 자금에서 신용 점수 하나만으로 가능 여부가 전부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현장에서 실제로 더 중요하게 보는 요소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매출의 꾸준함입니다. 매출이 크게 성장하지 않더라도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고 일정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면 기관에서는 안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한 달은 잘 나오고 다음 달은 크게 떨어지는 구조보다는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꾸준히 이어지는 매출 흐름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건 지금 당장 잘 되느냐가 아니라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느냐에 보는 기준이며 매출의 꾸준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이어서 두 번째는 사업의 지속성입니다. 가게나 사업장이 실제로 정상 운영되고 있는지, 거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 즉 사업이 살아 움직이고 있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힘든 시기는 어느 사업에나 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그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요. 끝으로 세 번째는 자금 사용 계획의 현실성입니다. 이 자금을 받아서 어디에 쓰고 그 결과 사업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돼 있어야 됩니다. 막연히 운영이 힘들어서 필요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자금으로 무엇을 바꾸겠습니다 라는 그림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 있었던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신용 점수가 낮아서 정책 자금은 아예 어렵다고 생각하셨던 한 카페 대표님 이야기입니다. 이 대표님은 오랜 기간 카페를 운영해 오셨고 매출 규모도 크지 않았지만 대신 흐름은 비교적 꾸준했습니다. 단골 손님도 많았고 가게에 대한 애정도 상당히 큰 분이셨는데요. 문제는 노후된 장비였습니다. 기계가 오래되다 보니 원가는 계속 올라가고 작업 효율이 떨어져 인건비 부담도 점점 커지는 상황이었는데요. 상담을 통해 하나씩 점검해 보니 신용 점수는 낮은 편이었지만 최근 연체는 없으셨고 매출 흐름도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였습니다. 즉 사업 자체의 기본 체력은 유지되고 있었던 거죠. 이런 경우라면 조건은 제한질 수 있지만 정책 자금을 충분히 검토해 볼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정책 자금을 활용해 노후 장비를 교체하면서 원가가 눈에 띄게 줄었고 작업 효율이 올라가 인건비 부담도 함께 낮아졌습니다. 매출을 억지로 늘린 게 아니라 수익 구조 자체가 좋아진 사례입니다. 그래서 기관에서는 단순히 신용점수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신용 외에도 이 기업이 보일 수 있는 건강한 요소가 어떤 건지를 평가합니다. 정리해보면 매출의 흐름, 사업의 지속성, 그리고 자금 사용 계획의 현실성, 이 세 가지를 갖춰 있다면 신용 점수가 다소 낮더라도 정책 자금의 길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전윤지 심사관님과 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시청자 분의 사연을 하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주유소 운영하시는 50대 대표님이신데 아무래도 요즘 뭐 전기차도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주유소가 조금은 힘드신가 봐요. 이러면서 마진도 줄었고 약간은 정책 자금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신용 관리가 약간 흔들린 상태에서 정책 자금을 신청하면은 아무래도 좀 불리한지 그런 여부도 궁금해요, 심사관님.
네, 매출이 떨어진 뒤에 신용 관리까지 흔들린 상태라면 네. 정책자금 심사에서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자면 비가 오기 시작했는데 우산 없이 밖에 서 있는 사람과 비 예보를 보고 미리 우산을 챙긴 사람은 다르죠. 많은 대표님들이 아직은 비가 많이 안 오니까 살짝 젖지 뭐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그 사이에 카드 사용이 늘고 급한 돈을 조금씩 끌어다 쓰시게 됩니다. 이때 기관에서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이 기업이 이미 비를 맞고 있네. 지금 우산을 씌워줘도 이미 옷이 다 젖어 있겠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책자금은 폭우에 젖은 뒤 몸을 말려주는 돈이 아니라 비가 거세지기 전에 비를 피할 수 있게 해주는 돈과 가깝습니다. 아직 연체가 없고 매출이 유지되고 있을 때 이때 준비하면 심사에서는 우리 회사를 미래를 준비하는 회사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정책자금은 정말 힘들어졌을 때 신청하는 자금이 아니라 슬슬 불안하다 이런 신호가 보일 때 준비하는 자금입니다. 신용관리를 놓치고 나면 정책자금은 선택이 아니라 마지막 우산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대표님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건요. 정책자금은 이 회사가 얼마나 힘드냐, 이 회사를 어떻게 구제해 줄까 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앞으로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또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지에 기준을 둔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신용관리는 기업의 기초 체력과 같습니다. 지금의 속도보다 앞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기업의 체력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신용관리가 이미 흔들린 뒤에 정책자금을 신청하면 사업의 내용보다도 타이밍을 놓쳤다는 이유로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아직은 괜찮은데 불안하다. 이 단계에서 미리 준비한 업체들은 심사에서 전혀 다른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정책자금에서 신용관리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신용관리란 그동안 사업을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다만 신용도가 낮다고 해서 정책자금을 모두 받을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사업장 상황이나 대표자의 조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정책자금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혼자 판단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전문가와 함께 상의해보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정책자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노하우를 함께 알아봤는데요. 시간이 또 거의 다 돼서 이제 마지막으로 세 분의 심사관님께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께 정책자금을 준비할 때 이런 걸 점검해야 된다, 이런 걸 꼭 신경 써야 된다라고 좀 조언을 주신 거, 기준 같은 걸 한 번씩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민수 심사관님부터. 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책자금을 이해하기 쉽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불이 난 다음에 급하게 찾는 소화기가 아니라 불이 나지 않도록 미리 점검하는 안전 점검에 가깝습니다. 이미 연기가 나고 여기저기서 불꽃이 튀는 상황이라면 어떤 공사든 어떤 조치든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자금 심사도 마찬가지인데요.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현금 흐름이 무너진 상태라면 조건이 나빠지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절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아직 불이 나기 이전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업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 자금을 통해 어떤 부분을 개선할 것인지가 정리되어 있다면 심사에서는 이 회사가 관리가 되고 있구나, 지금 자금을 투입을 하게 되면 더 안정적으로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긍정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책자금을 준비를 할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기준은 지금 이 돈이 없으면 당장 버티지 못하는가, 이게 아니라 이 자금이 들어오면 사업이 더 안전해지는가, 이 부분입니다. 정책자금은 사정이 급한 사업자를 무조건적으로 돕는 돈이 아니라 관리가 되고 있고 방향이 보이는 사업자를 선택하는 자금입니다. 그래서 이 관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정책자금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결과 역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전윤지 심사관님도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조언 좀 해주세요. 네, 정책자금은 넘어진 뒤에 반창고를 붙이는 일보다 뛰기 전에 신발끈을 한 번 더 고쳐 묶는 것과 같습니다. 신발끈이 느슨해진 상태에서 조금만 속력을 내도 금방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균형이 한 번 무너지면 회복하는 데 더 많은 힘이 들죠. 사업도 똑같습니다. 매출이 아직 유지되고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여도 자금 흐름이나 신용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 아무런 조치 없이 아직은 괜찮겠지 하고 지나가면 나중에는 작은 문제 하나에도 크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출이 유지되고 있고 신용이 흔들리기 전 이때 다시 한번 점검하고 준비해둔 선택은 사업의 성과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그 선택이 바로 정책자금일 수 있습니다. 지금 혹시 아직은 버틸만한데 왠지 불안하다. 지금 이대로 가도 괜찮은 걸까?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게 바로 신발끈을 묶어야 할 타이밍입니다. 정책자금에서 조건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언제 준비하느냐입니다. 최고의 치료는 예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책자금도 넘어진 뒤가 아니라 넘어지지 않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것. 그것이 정책자금을 가장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태영 심사관님이 마무리 정리해 주실까요? 네. 끝으로 현장에서 정책 자금을 이야기하다 보면 많은 대표님들이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만 관심을 두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차이는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시점에 어떤 준비 상태로 접근하냐입니다. 같은 정책 자금이라도 사업이 정리돼 있고 숫자와 방향이 보이는 상태에서 준비하면 자금은 부담이 아니라 사업에 정리해두는 도구가 됩니다. 반대로 준비 없이 급하게 접근하면 조건이 나빠지거나 선택지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 자금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사업을 한 번 더 점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정리하는 계기가 되시는 게 맞습니다. 혹시 지금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정책 자금을 한 번쯤은 전략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결국 정책 자금의 차이는 얼마를 받느냐가 아니라 언제 어떤 생각으로 준비했냐고 만들어집니다. 대표님께서는 이 관점만 주목하셔도 정책 자금을 바라보는 시선은 분명히 달라지실 겁니다. 앞으로 사업하시는 대표님들 정책 자금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사업하시는 대표님들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심사관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책 자금을 단순히 빨리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받아야 할 타이밍이 내가 언제가 좋을까? 또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하시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걸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자, 오늘 세 분의 심사관님들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또 좋은 정보 자세하게 좀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세 분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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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 오늘 저희가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